일단 이제 넘어가서 수업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어? 안 넘어가네. 그 혹시 PPT 안 넘어가죠, 지금? 그거 참 이상하네. 왜 PPT가 안 넘어가지? 아, 됐다. 네. 오늘 같이 볼 문장은 이건데요. 네. 当代年轻人的购房新思维宁可当富人区里的穷人也不做穷人区里的富人 이라는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은 전체 문장은 사실 이거보다도 몇 단락 더 있어요. 한 3단락 정도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1, 2, 3까지 조건까지만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와 봤고요.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보진 않겠죠. 네. 뒤로 넘어가 드릴게요. 네.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当代年轻人的购房新思维宁可当富人区里的穷人也不做穷人区里的富人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제목 그 스웨이라고 하면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스웨이 하면은 사유잖아요, 사유. 그래서 새로운 사고 방식이라고 예,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 구매 사유, 뭐 주택 구매 사고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뒤에 인제 표어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참 이 표어 같은 거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이 뒷부분이 인제 표어인데 이런 부분 번역이 되게 힘든 게 한국어처럼 이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좀 제목 번역이 저는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번역을 어떻게 잘 뽑아낼 것인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서 宁可也不라고 하면宁可의 사성이죠. 宁可也不 하면 A 할지언정 B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宁可当富人区里的穷人 부자 동네의 가난한 사람이 될지언정 也不做穷人区里的富人 예. 가난한 사람 동네의 부자는 하지 않겠다라는 예. 그다음에 인제 하나 볼게区라는 표현인데요.区가 구역이잖아요. 구역. 커뮤니티라고도 하고요. 小区라고 하면 보통 인제 중국이나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신이 살고 있는 단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지역 커뮤니티를 모두 小区라고 부릅니다.区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자 동네라고 그냥 번역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장 안에서 小区라고 나오면 어쩔 때는 아파트 단지라고 번역을 하셔야 될 때도 있거든요. 주택 단지. 그래서 그것도 인제 보시고 편안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진짜 해석 안 된 저는 이거를 강의를 하려고 단어를 뽑으면서도 '야 진짜 해석 안 된다. 한국어로 진짜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깡싱이라는 게 나와요. 깡싱 본문에서. 그 문장은 뭐냐면 房子无论是哪个年代都是作为一种刚性需求存在. 와 저는 번역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어로 되게 편안하고 좋게 번역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의역을 하셔야 돼요. 뭘까 이게? 이게 문장에서 이따가 뒤에 문장의 안에서 이게 딱 나올 거거든요. 그 문장 해석 다시 다른 분 시켜 볼게요. 그때까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깡싱需求 存在. 예.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购房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购房 주택 구매예요. 주택 구매. 购 하면은 购买的意思. 购买的意思. 房 하면 房子 주택이란 뜻이죠. 购买房子라는 표현인데 줄여서 购房이라고 하고요. 当代年轻人的购房新思维 아까 제목에 나왔던 표현에 그 현재 젊은이들의 주택 구매 사유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문장에서 볼 때
我们在购买房子的也会考虑诸多因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购买房子라고 풀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밑에서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流程, 예, 流程이라는 표현도 이제 나와요. 流程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 과정, 공정 이런 뜻이 되겠죠. 문장 안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购房结婚应该是当代最基本的一个流程. 집을 사고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의 프로세스이다. 여기서 삶의라는 표현 안 쓰면 되게 이상해요. 그 시대의 프로세스이다 라고 하면은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생활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그 단어를 아마 넣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빼도 이해는 되지만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일단 요 3개를 보고 한 단락을 보실게요. 본문 인제 보실게요. 본문. 제목은 아까 해석을 했죠. 当代年轻人的购房新思维宁可当富人区里的穷人也不做穷人区里的富人. 땅다이 하면은 contemporary를 땅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지금 현 시대가 땅다이고요. 우리는 사실 현대라는 표현이 현대와 당대를 다 가지고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우린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시엔다이라고 하면은 중국어는 의미가 좀 달라요. 시엔다이는 modern이에요. modern. 그러면 modern times라고 하면 그 19세기 이후 20세기 1900년대 1920년대 이후에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모던 보이들 나오잖아요. 해방기 시대 40년대 그 시대를 사실 시엔다이라고 하고 중국의 시엔다이 원쉐라고 하면 전부 다 그 해방기 시기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시엔다이라는 용어가 중국 사람들한테 떠올리는 이미지가 우리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현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랑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현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중국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말해야 떠오르냐면 땅다이를 말해야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표제 같은 거 번역하실 때는 그걸 꼭 유념하시고 번역하셔야 돼요. 한국어에 뭐 현 시대, 현대의, 현대 사람들은 뭐 이런 표현 나왔을 때 땅다이 런먼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현 시대의 사람들, 젊은이들의 새로운 그 사유, 부자 동네에 그 가난뱅이로 살지언정 가난한 동네에 부자는 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제목입니다. 근데 제목으로 되게 어색하죠. 제가 해석한 거는. 그다음 단락 인제 한 단락 보실 텐데요. 제가 말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点까지 한번 한 분이 해석을 해 보실게요. 房子无论是哪个年代都是作为一种刚性需求存在。购房结婚，这应该是当代最基本的一个流程，这也是很多年轻人都为之努力奋斗的一点. 이라는 표현까지 한번 쭉 보시고 제가 30초 있다가 한 분을 시키겠습니다. 되게 다 쉽지 않죠? 네. 房子, 네. 房子 일단 주택. 예. 주택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깡신需求 存在. 이게 문제죠. 강한 요구 사항들이 드러나는 표지이다. 이거 진짜 그냥 직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막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나 열망이 투영되는 표지잖아요. 이 주택이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통해서 사실은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인제 이해를 하실 텐데 주택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계층에 사는 것처럼 어떤 계층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가 하는 열망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편의성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열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다. 뭐 이렇게 풀어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1대1로 대응하는 번역만 안 하시면 어지간하면은 뭐 점수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인이 보기 어색하지 않게. 주택은 어떤 시대에도 모두 그 시대의 수요를 반영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 주택을 구매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기본적인 흐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구매, 주택과 결혼에 대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에는 이제 쉽죠. 그 뒤에는 在城市中购买一个属于自己的房子，我们在购买房子的也会考虑诸多因素。现在年轻人在买房的时候，购房的要求主要可以划分为以下几点。 네, 여기 이제 쉬워요. 쉬워야지 뭐 계속 어려우면 번역하기 싫잖아요. 나도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죠? 네. 뒷부분 한번 편안하게 해석을 해보시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무슨 네, 소리인지. 그 소리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예요. 예. 네. 在城市中 도시에서 购买 하면 사다죠. 구매하다. 산다는 것. 뭘 사냐? 属于 하면 뭐 누구누구에게 속하다죠. 属于自己的房子 자신에게 속한 집을 산다는 것은, 네. 我们在购买房子的 우리가 집을 사는 그 주택을 사는 우리들도 也会 또한 뭐뭐 해야 할 것이다. 考虑 고려해야 된다. 诸多 굉장히 많은 인수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现在 지금 年轻人 젊은이들이 在买房的时候在什么什么时候 뭐뭐 할 때죠. 그래서 집을 살 때에 购房的要求 그 주택 구매에 대한 要求 어떤 요구 조건들은 主要 이거 많이 써요. 이거 아예 외워두시면 작문할 때 편해요. 主要划分为以下几点 이렇게 논문 쓸 때 되게 편해요. 주로 이하 몇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논지를 펼칠 때 띠2, 띠2, 띠3 그리고 막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요구 조건은 主要划分为以下几点 아래의 몇 가지로 나뉘게 된다. 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어 인용부어 전에 다른 강의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콜론 2개 찍으면 밑에는 이제 인용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세미콜론 있잖아요. 세미콜론은 문장을 병렬할 때 쓰는 표현이죠. 중국어 세미콜론하고 콜론 어떻게 쓰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房子走位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휘가 아니어서 해석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주택을 走位 걸어 다니는 이제 동선인데요. 게임 하세요, 여러분 혹시? 게임? PC 게임 같은 거? 요시를 안 하시죠? 우리 연령대 분들이 벌써. 그거 하면 저기 게임하면 저 어웨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그룹원들끼리 동선 파악해라라고 할 때 저 어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게임할 때 전체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막 비트비트 막 이렇게 하면서 뱀이 허물을 이렇게 벗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꼬리를 쳐서 막 적을 쓸고 막 이런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게 셔피저웨이라고 그 뱀 껍질 저웨이 동선법, 블로킹법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저웨이라는 게 그 게임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경기할 때도 많이 씁니다. 농구나 이런 거 테니스 같은 거 할 때 동선을 한번 볼까요?라고 할 때 저웨이 쓰고, 그다음에 무대 파악 동선할 때도 저웨이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택 동선이라고 할 때房子 저웨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房子走位的绿化是否良好? 네. 예문 이렇게 돼 있는데요. 房子走位的绿化是否良好? 이것도 해석이 조금 이제 어렵죠. 해석이. 네. 해석이 쉽진 않아요. 주택 동선의 녹화가 좋은가?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한국어에 맞게
번역하면 어떨지 이제 번역사들은 아마도 초벌 번역을 할 거예요. 주택 동선 그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동선에 뭐 녹지화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번역일 텐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들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카탈로그 같은 거 보면서 한국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몇 개 뭐 자이나 뭐 프루지오나 뭐 유명하다는 뭐 SK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녹화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녹지화 뭐 녹화 이런 거 그런 표현 안 쓰고요. "자연 친화적인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한국인이 브로셔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연상이 팍팍 떠올라야 좋은 번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 차적으로 기초 번역하신 다음에 그거를 꼭 관련 산업에 쓰는 브로셔들을 확인하시고 '아 이 표현이 더 낫겠구나.'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그 번역 노트 같은 거 만드셔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번역사로 활동을 하시려면. 네. 예전에는 저도 그런 노트가 있었는데 '나는 번역사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 다 지워 버리고 막 논문만 잔뜩 모아 놨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동기들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노트가.绿화 하면 예 녹화라는 뜻이고 녹지화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른 기사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新加坡 城市绿化的极致" 요렇게 그 나온 문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도시 그 녹화, 도시 녹지화의 그 최고봉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인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되게 싱가포르 혹시 가 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저는 안 가 보고 사진만 봤는데 아바타 뭐 이경희 아버님 네 가까우니까 그죠? 네.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이니까 예. 그 싱가포르 거의 뭐 아바타에 나오는 것 같이 생긴 식물원도 있고 네, 영화에 나올 알아요. 거 예예.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마리나 되게 베이. 예예. 도시 국가니까 되게 나라는 작은데 그 안에 식물원처럼 공원이 되게 형성이 잘 돼 있고 그게 전체 도시랑 잘 어울리게 돼 있는 거를 사진만 여러 번 봤습니다. 네. 되게 가 보고 싶은데. 그 말레이시아도 좋죠. 녹화가 잘 돼 있죠, 워낙 음, 날씨가. 여기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역이 중요하다는 게 동네마다 네.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난민촌이 있고 인도계 사람들, 그다음에 화교 사는 아. 사람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인들 다 달라요, 동네가. 음.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잘 진짜 정해야 돼요. 이거를 잘 정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다음 음. 문장 안에서 차이시장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차이시장 하면은 뭐 많이 봐서 아시죠? 중국에 야채 파는 야채랑 야채만 팔지 않고 과일도 팔고 그다음에 간단한 육류도 팔고 뭐 정육점도 있고 하는 곳인데요. 이런 게 있는가도 인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오고요. 日常生活的菜市场和商场距离所住房子有多少距离? 라는 표현이 이제 중간에 문맥 안에 나옵니다. 이런 게 아마 아까 김경수 학우님이 말했던 '사는데 얼마나 편리한가?' 이런 부분이 인제 이거랑 관련이 있겠죠. 내가 사는 집에서 그 편의 시설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것들도 인제 고려를 한다. 근데 중국은 동네마다 차이시장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가까이 걸어가서 살 수 있는 곳에 이런 그 차이시장이 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마트보단 좀 작아도 일반 우리 파는 무슨 생협 초록마을 이런 데 수준보단 훨씬 야채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이 항상 동네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단어 한번 같이 읽어 보고 또 번역할게요. 한번 박혜정 님이 읽어 주실까요? 房子周围的环境，除了有钱人买房用于投资以外，绝大多数人买房都是为了居住，所以在选择房子的时候，周围的环境是我们要观察的条件之一。房子周围的绿化是否良好，周围有没有垃圾处理站等容易产生异味的场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읽은 김에 해석도 네, 해석은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약하지만요. 예, 읽은 김에 해석도 가겠습니다. 네. 주택 주변의 환경, 어, 돈 많은 부자가 그 집을 사고 그 투자하는 것 이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모두 집을 사는 것은 거주를 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주택을 선택할 때 주위 환경은 우리가 가장 우선하여 관찰해야 하는 조건의 하나이다. 주택 동선의 녹지화가 잘 되어 있는지, 주위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등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외 냄새. 죄송해요. 악취. 악취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지 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네네,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房子周围的环境 쭉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한번 읽을 때 좀 편안하게 읽어지면 뭐랄까 번역도 좀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房子周围的环境 그 주택 주변의 환경을 본다. 예, 주택 주변의 환경을 본다. 除了有钱人买房用于投资以外,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에 用于 쓰려고 买房 집을 사는 것 외에 绝大多数人 대부분의 사람들은 买房都是为了居住 모두 다 거주를 위해서 집을 산다. 所以 그래서 选择房子的时候 집을 선택할 때 周围的环境 주변 환경이 我们首要 하면 제일 먼저죠. 제일 먼저 要 여기는 이제 조동사예요. 관찰해야만 하는 条件之一 그 조건 중에 하나이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의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하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넘어갈 수는 있고요. 주택 동선의 녹지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위에 쓰레기 처리장 같이 어떤 그 악취를 발생하는 곳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할 텐데요. 이 이외를 악취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표현이 어저께는 생각났는데 지금 또 막상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생각났을 때 써놔야 되는데 그래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악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싫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버거킹 냄새 같은 거. 특이한 냄새? 네. 독특한 냄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있었는데 이거를 예, 여러분에게 또 숙제를 하나 던지고. 그래서 그 주택 주변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인지,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 처리장 같이 악취를 내는 어떤 장소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2월 이거 나중에 생각나시면 제가 밴드에다가 동영상 올리고 난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2월 이거 제가 어떻게 이상한 냄새? 생각이 이상한 냄새? 이상한 냄새?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 같은 비슷한 거였는데 이런 호불호가 거면 되겠네. 갈리는 냄새? 뭐? 호불호? 호불호가 갈리는 냄새? 그거 너무 길잖아. 뭐가 있었어. 아니면 특유의 냄새? 특이한 냄새? 특유의 냄새? 이런 것도 쓸 수 유? 하여튼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왜냐면 이 2월이 일단 사전 찾아보면 이국적인 맛이라는 게 기본적인 단어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5월이
우리 맛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미각이니까 월 하면은 입맛만 생각하는데 중국은 월 하면 이게 향까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으로 맞는 것도 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각에 다 포함되는 게 중국인들의 언어 습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월 하면 일단은 이국적인 맛이고 그것보다 넘어서는 범주에서는 우리가 전에 맡아보지 못한 독특한 냄새, 그런데 이제 싫은 냄새겠죠? 그런 게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게 번역이, 그걸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악취였나?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고민을 해보고 저도 아하 또 떠오르면 댓글로 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보실게요. 房子周围的设施房子周围的设施直接影响我们居住的便利度和舒适度. 이게 바로 아까 김경수 하구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대목이죠. 便利度, 舒适度 이거를 생각한대요. 이것도 이제 한국어로 좀 이따가 해석시킬 텐데 잘 안 될 거예요. 예. 이런 표현 없거든. 房子周围的生活设施是否完善，日常生活的菜市场和商场距离所住房子有多少距离，在出行的时候交通是否便利，这些都是我们需要考虑的地方。 이 부분들이 모두 고려해야 되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김다니 아구님 지금 네. 해석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볼게요. 네. 주택 주변의 시설. 주택 주변의 시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거주하는 데 편리성과 주변의 편의도에 영향을 받는다. 주택 주변의 생활시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농산물 시장과 이런 쇼핑몰 거리는 거리가 우리가 사는 집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제 외출을 할 때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소리가 약간 울려서 안 들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이제 해보면 房子周围的设施 주택 주변의 시설. 이게 번역을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이제 아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1, 뭐 2, 뭐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뭐 2, 뭐 3, 뭐를 명사형으로 끝내야 돼요. 한국어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념하시고 짧게 컴팩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주변 시설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이미 주택이란 거 우리 다 아니까 주변 시설하고 땡땡 한 다음에 주변의 시설은 주변 시설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의 편리함과 쾌적함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를 그 편리도와 뭐 편안한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되게 어색해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되게 어색해지는 한국어 표현들이 요새 그 화장품 업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화장품 업계에서 쓰는 표현들이 중국어에 금방금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다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림성. 아니, 로션이 뭐 얼마나 잘 발라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발림성이란 용어가 있나요? 나 그 표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림성이 좋고요. 막 그다음에 그런 게 화장품 뭐라고 하지?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어머나 저렇게 중국어를 바로 한국어로 돌린 것 같은 표현을 이제는 진짜 많이 쓰는구나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는데 약간 충격이었어요. 발림성이 좋고요. 그런 게 하여튼 그렇게 되기 쉬운 표현이에요. 便利度, 舒适度 이런 표현들이 중국 사람들은 그냥
명사화 시켜서 쓸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서 할 것 같지 않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한지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든지 뭐 영향을 준다라든지 풀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는 콤마지만 문장이 나눠져야겠죠. 마침표, 마침표 이렇게. 이거를 쭉 이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만연체가 됩니다. 주택 주변의 생활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그 식재료상이라든지 마트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도 중요하다 하고 한 번 또 끊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뭐한가, 뭐뭐한가, 뭐뭐한가 이렇게 계속 연결하면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또 또 어딘가에 갈 때 교통이 편리한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出行的时候 할 때 뭐 출행할 때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약간 출가도 아니고 네. 그 예, 出行 이거 예, 그냥 뭐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냥 앞에 생략하셔도 되고요. 어디 갈 때 교통이 편리한지 정도로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三天两头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三天两头 하루가 멀다 하고 自己买的房子谁都不想三天两头出问题这个真的是那样是吧 예, 정말 그렇죠. 我们系主任刚好这个学期开始以后刚刚就搬走了他以前住的地方好像住了10几年然后就儿女都那个上大学就女儿很快就会去留学就那个家人的人数有变化嘛所以他想搬家要重新就调节自己的生活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셨단 말이죠. 이사 가시고 나서 계속 뭐가 문제가 계속 며칠씩 이어져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한 2주 정도 되게 피곤해하셨는데 이런 거죠. 谁都不想三天两头出问题 예, 自己刚刚买的新房子谁都不想三天两头出问题 예, 이런 표현은 외워두시면 잘 쓰실 수 있습니다.采光 많이 쓰죠. 채광 정도가 얼마나 좋은지, 채광 상태가 좋은지, 광량이 좋은지 이런 표현 씁니다. 건축 용어라고 아예 사전에도 나오고요. 家里采光差, 그 집에 채광이 별로라고요. 这10个改善技巧收好了. 이 10가지 꼭 외워두세요. 라고 이제 인터넷 기사글에 그 대표 문구로 이제 나온 거 보고서 제가 예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가지 표현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三天两头三天两头 采光 네, 采光 采光 발광. 네, 이렇게 두 표현 이제 주의하시면서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 마지막 단락 어느 분이 번역을 하실지 한번 1분 드릴 테니까요. 쭉 보시고요. 네, 이제 1분 됐죠. 그러면 房屋本身的质量问题自己买的房子谁都不想三天两头出问题在购买房子的时候房屋的质量问题是非常重要的一点 여기까지 혹시 송준혁님 지금 번역하실 수 있나요? 접속은 돼 있는데 네. 어디까지요? 一点重要的一点까지 번역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두 줄. 아, 네. 내가 산 이제 집이라면 누구도 걸핏하면 뭐 하루다 멀다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때 이 그 자체의 품질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예, 맞고요. 이 번역은 지금 해주신 대로 하면 맞고, 제가 이质量에 밑줄 하나, 동그라미 하나 쳤는데, 나중에 번역을 초벌을 하신 다음에 质量을 어떻게 바꾸실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주택을 품질로 번역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번역사 입장에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고 뒷부분 마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일단 수미 쌍광 구조로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 드렸던 이지연 학우님 이제 안 시킬 줄 알았겠지? 비루부터 한번 아, 해보실까요? 네. 예를 들어, 방이, 방에 누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벽에 우카이 그 다음에 카일리의损坏的情况 뭔가 이렇게 균열이 난 부분이 아, 있는지 벽에 균열이 있는지, 또 방의 규격이 적합한지, 예. 그래서 사는 방의 면적의 채광 등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있습니다. 네. 네, 살펴볼 것이다. 네, 잘하셨어요. 의미는 다 맞죠. 의미는 맞는데 특히 이 3번 단락이 뭔가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윤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있는 의미대로 하시지 마시고. 房屋本身的质量问题라고 하면 집을 보통 부동산 같은 거 광고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짧게 어느 집 주택이나 뭐 한옥주택이나 이런 거 재개발 이런 거 관련돼서 올라온 글들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들. 견고함 뭐 이런 식으로 주택이 짱짱함이라든지 뭐 표현해 놓는데 그 집을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단단하게 잘 지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실 거고 아까 1번, 2번하고 마찬가지로 그 뭐냐 명사형으로 끝내야 되니까 그쵸? 퀄리티도 또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 품질 다 비슷한 얘기인데 집의 퀄리티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튼튼한지예요. 그래서 이 튼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한자어를 찾아서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사는 집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집을 살 때 주택의 견고함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예를 들어 집에 누수가 있는지, 벽에 균열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들의 구조는 합리적인지 집의 채광등이 양호한지 등등이 모두 우리가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전체 문장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 1, 2, 3은 되게 합리적이고 뒤에 이제 잘렸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가지고 왔는데 뒷문장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리적인 내용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더라. 샤오취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그 주택 단지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걸 본다라는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문장입니다. 다음 학기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번역이 어려운 부분들 한번 바꿔보시면 깡싱 쉬치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깡싱 쉬치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다음에 뭐 강한 요구 조건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아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경도 조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고민해 보시고 房子周围的绿化是否良好 이런 거. 주택 주변이 자연 친화적인가? 周围的设施影响居住的便利度和舒适度. 거주지의 편리함과 편안함은 주변 시설과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房屋本身的质量问题. 주택의 내구성 문제. 예, 내구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구성 문제. 房间的结构是否合理 하면 내부 구조 배치가 합리적인가.
이게 초벌을 한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내구성 문제, 뭐 내부 구조 배치가 합리적인가, 이게 자연 친화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초벌만 하시면 절대 이게 안 나오니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번역 한번 하시고 관련된 번역 문의라든지 그 업체 브로셔라든지 하는 거 꼭 찾아서 문장을 다시 다듬으셔야 되고요. 다듬으신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해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월 같은 거 좋은 거 나왔었는데 제가 안 해 놓으니까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다 똑같거든요. 기록 안 해 두시면 까먹으니까 잘 기록을 해 두십시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초급 수업도 선생님이 재밌게 해 주실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종혜원 교수님 수업도 같이 들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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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야.